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부터 중국의 노동절이 시작되면서 10만 명의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유커 특수로 인해서 한국 경제에 청신호 전망이 있는가 하면 또 우려되는 부분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전문가 모시고 유커 붐의 명과 암을 살펴보겠습니다. 최혁일 시사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 그 기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한국관광공사 자료인데 노동절에 그러니까 목요일부터네요. 다음 네. 달 4일까지 10만 명의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10만 명이 제가 지금 가늠이 잘 안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요. 아무튼 이 중국인들이 계속 그 이른바 유커들이 그렇죠. 우리나라를 계속 찾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일단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2000년대 초부터 중국이 개방되면서 많이 예. 이제 관광 여행을 떠났거든요. 이제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 관광을 조금 자제한다든가 혹은 특화된 관광을 이제 찾아다니고 있는데 중국 분들은 이제는 쉬는 날 한 일주일 이상 쉰다 그러면 가까운 관광지, 우리가 동남아를 찾듯이 이제 한국을 들어오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고요. 예. 이게 10만 명 관광객이 또 가까운 시기에 우리가 이미 겪었던 것이 우리는 설날 명절을 보내지만 예. 중국은 이제 춘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춘절에도 비슷한 규모로 들어왔는데 중국은 아직 사회주의 전통이 좀 살아있다 보니까 노동절을 중시하는 거죠. 노동자 국가다 이제 예. 이런 의미로. 그래서 이번 주말 목요일 30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무려 일주일 가까이 6일 동안이 휴무입니다. 주말을 네. 끼고 네. 이때 또 10만 명 정도의 이제 유커들이 거의 공습을 하듯이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예. 저는 그 시기에 명동에 있었거든요. 아, 지금도 중국 관광객이 명동에 굉장히 많습니다. 꽉 차 있는데 네. 예. 그 이 인구 밀도가 그 거리에서 한 5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도 뭐 그래프로 보여드렸습니다만 네. 매년 이렇게 중국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적인 효과도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많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연간 1,000만 관광객 시세를 넘어갔는데요. 그중에 지난해에는 600만 명 이상이 중국 관광객이었어요. 60% 이제 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올해는 또 27%가 늘어날 전망이라 700만 명 이상의 중국 관광객이 들어옵니다. 그중에 이제 춘절 때와 이 라우둥제 노동절 때 네. 10만 명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제2의 내수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사실 내수라는 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장을 네. 소비하는 건데 예. 관광객 시장은 어찌 보면 우리가 수출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네. 이 관광 효과를 제2의 내수다 이렇게 부를 정도인데 네. 연간 18조 원이 넘는 규모로 아마 올해는 20조가 돌파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예. 굉장히 막대한 것인데 여기는 명과 암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암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이 밀집된 지역에서만 소비가 일어나요. 네. 중국 관광객이 이제 전국 시장을 도시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는 제주도, 대부분 서울에서도 주요 관광지에서만 주요 관광지가 주로 백화점 밀집 지역이나 면세점이 있는 곳, 그다음에 명동, 그다음에 동대문 남대문 시장, 그다음에 잠실 이런 정도에 집중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20조 가까운 내수가 좀 이 전국적으로 분산돼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예. 이것이 서울 특히 관광 지역 그리고 이제 뭐 제주도라든가 특구 이런 쪽으로만 몰린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네. 이 부분을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역시 우리나라 관광 산업의 저변 확대를 통한 우리 정책의 이제 몫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관광객 탓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네. 네, 그 20조 원 얘기를 이제 앞서서 해주셔가지고요. 어떤 전문가들은 뭐 유커가 곧 1,000만 명이 넘을 거고 네. 30조 원도 돌파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내놓는 사람들이 좀 있는가 봐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네네, 저는 이 분석이 가능하죠. 지나치냐고 이제 여쭤보려고 네네네. 했는데요.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이것이 예. 이제 단계적으로 가야 되고요. 한 3년 정도 바라보면 제 생각에는 3개년 후 정도에는요. 그러니까 2018년 전후에서는 예. 중국인 관광객만 1,000만 시대 그리고 이제 중국인 관광객의 내수 효과, 내수 진작 효과 30조 원 돌파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예.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 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람이나 트렌드로 가게 되면 꺼지거든요. 네. 그럼 중국 관광객도 같은 돈을 소비할 바에는 또 다른 지역도 있지 않나? 일본 가볼까? 미국 가볼까? 유럽 쪽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도 그분들이 왔을 때 뭔가 좀 이 고품격 퀄리티의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 볼거리가 많아야 되는데 중국 가보신 분들은 우리나라 국민도 많은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비슷해요. 이 대체로 관광지나 이 동양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비슷한데 예. 복식이나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규모는 중국이 훨씬 크고 우리나라는 좀 작단 말이에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와 우리나라의 트렌디한 현대 문화, 한류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중국 관광객에게 계속 어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여기에는 문화 콘텐츠도 관련이 될 것이고 네. 또 국내의 뭐 테마파크라든가 중국인들이 선호할 만한 중국에서 못 보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차별화 경쟁력 예. 이런 것들의 강화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잘 뒷받침이 되면 네. 네. 3년 후에는 제 생각엔 1,000만 중국인 유커 그리고 이 30조 원 돌파는 이 불가능한 꿈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유커들이 관광뿐만이 아니라 또 소비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명품을 좀 많이 구입을 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좀 실속형으로 좀 소비 패턴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커의 이 세대 변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초기에 40, 50대 중심으로 주로 관광객들이 중국 관광객을 보면 가족 단위로 함께 들어왔었어요. 그럴 때는 주로 가부장 중심의 소비 또 부모 세대 중심의 소비고 돈이 있는 분들이 주로 들어오니까 네. 중국에선 구매하기 어려운 또 가격이 싼 좀 명품들을 많이 구매해서 가셔서 그것이 이제 백화점, 면세점에 크게 매출 진작에 도움이 됐는데 예. 최근에 트렌드가 바뀐 것을 대응 못하면 또 이게 상권에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 30대 유커가 주로 들어오고요. 네. 이들을 마링하우라고 불러요. 네. 마링허우족 이렇게 부르는데 네. 우리말로 한 80후라는 뜻입니다. 80년 이후 태생들이에요. 그러니까 30대. 2030인데 네. 또는 90년대 후 세대를 이 저링허우라고 부릅니다. 이게 80후, 90후 세대라는 뜻인데 네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등샤오핑 때 예. 79년도부터 한족에 대해서는 1인 1가구 1자녀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80년생 이후는 금이야 오기야 자라난 자녀들이라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한 자녀 가구 뭐 네. 버릇이 없어졌다. 자기중심적이다, 이기주의적이다 이런 얘기하는 게 똑같이 적용돼서 네. 예.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들은 소황제라고 부르고요. 딸들은 소공주라고 불러요. 네. 근데 이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 소비를 하는 층이고 또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맛집 미리 다 검색하고 들어오고요. 네. 우리나라의 싼 쇼핑 지역 무엇을 사면 좋을지를 다 리스트를 가지고 들어와서 소비를 합니다. 예. 물론 소비의 이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이 버링허우족 이 20대, 30대 여성들의 경우에 네. 커리어 우먼들은 1억까지도 소비를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들은 그냥 이 충동 구매가 아니라 매우 체계적인 계획 소비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우리가 실속형 상품들을 중국 유커 젊은 관광객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 항상 벌어지는 문제가 좀 이 불법 브로커들이나 예. 혹은 관광 가이드도 무허가인 분들이 이들을 쇼핑 관광 중심으로 돌리게 되면 한 번 왔다가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라는 설문 반응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어두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어두운 부분들은 저희가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뒤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그 바링하우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실속형으로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계획 쇼핑을 하는데 네. 주로 사는 품목들이 그러니까 명품이 아니라 뭐 화장품 이런 거 주로 사는 건가요? 우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기기도 있고요. 화장품, 여성의 예.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우선 패션이죠. 기본적으로 뭐 이제 국내에서 좀 트렌디하게 구할 수 있는 한류와 관련된 또는 우리나라에 지금 한류라고 하는 게 주로 케이팝 중심으로 네. 네네. 가수나 이제 드라마 스타들이 주로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과 관련된 소비. 드라마에 등장했던 소품들 이런 것들을 주로 사는데 그것이 고가품은 아니에요. 고가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구매하는 데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롱테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소량이지만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때 매출액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또 관련 상품들을 많이 구매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링하우족의 이제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들의 소비가 좀 다량으로 금액을 쓸 수 있는 이유가 이 과거 이 어르신 세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 중국의 이제 유커들도 나이 든 세대들은 현찰 소비였습니다만 네. 이분들은 전자상거래 소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몸은 한국에 관광을 들어왔지만 소비는 전자결제로 하는데 예. 이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몰이 알리바바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알리페이라고 하는 이제 이 전자상거래 네. 사이버 머니를 쓰는데요. 들어봤어요. 예. 중국 전체 소비 중에 48.8%가 온라인 머니로 결제를 합니다. 또 온라인 머니 결제 금액의 50%가 이 알리페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백화점, 면세점, 편의점까지도 도입을 이 했나요? 중국 관광객이 출몰을 하는 곳은 거의 모두 다 알리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금 전자 연동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인프라를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한 이 버링하우족들을 위한 소비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많은 노력을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어두운 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뭐 먼저 이제 우리 유커들이 좀 우리나라를 관광을 오면서 우리나라의 관광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게 있다고 해요. 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양쪽에다 불만이 있어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10만이 이번에 그 라우둥제 때 들어오면 가장 좀 조심하고 당국이 좀 감시, 관리를 철저히 할 곳이 이 성형외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이 얼굴 성형을 하러 한국에 많이 온단 말이에요. 네, 많이 네. 오더라고요. 한류 스타를 닮고 싶다. 한국이 성형 강국이니까 성형을 한국에서 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는데 간혹 보면 이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의료 사고가 납니다. 대책이 없거든요. 보험도 적용이 안 되고. 네. 그럼 중국 안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나 SNS로 한국 관광 나갔다가 사고 당한 사례가 굉장히 빨리 전파돼요. 이 혐한으로 또 연결이 돼요. 예.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이클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중국 관광객에 대한 의료 사고 조심해야 되고요. 네. 의료 사고뿐 아니라 그게 절도, 도난 혹은 또 이 범죄, 중국 관광객의 어떤 치안 문제를 우리가 잘 케어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또는 이제 불법 브로커가 정말 상술로 관광을 악용해서 네. 들어온 관광객들의 이제 마음을 또 상처 입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관리 감독하기 위한 관광공사를 비롯해서 정부 당국 또 이제 경찰 이런 쪽에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의료계 예. 자정작용 네. 그리고 또 반대로 그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돈을 써주니까 우리는 고마운 것이 사실이지만 네. 우리 입장에서도 불만이 또 나올 수 글쎄 있거든요. 우리가 입는 피해 사항도 가불 있죠. 관계에서 네. 지금 홍콩 같은 곳은 중국 관광객을 제한하자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홍콩 인구보다 더 많은 본토 관광객이 와서 정말 어지럽히고 가는 경우들. 우리나라의 이제 호텔에 예를 들면 예. 중국 관광객이 투숙했다 나가면 일본 관광객에 비해서 쓰레기가 10배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개도국 상황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 70년대 수준의 의식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예. 이분들이 좀 이 글로벌 에티켓에 대해서는 좀 둔감한 게 사실인데 우리가 그걸 또 잘 이제 포용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네. 그분들도 이 글로벌 관광 매너 또 한국에 와서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 다른 나라의 해외 관광객들에게 또 이제 민폐를 끼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잘 못 관리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을 좀 잘 언짢지 않게 계도하는 것도 예. 우리 관광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지금 이제 과제로 네. 하나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어떤 매장에 가면 중국인 고객들이 훨씬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우리가 푸대접을 받는 경우가 또 있다면서요? 아유 뭐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예, 예. 네. 충무로에 있는 오래된 유명한 불고기 집이에요. 네. 유명한 집입니다. 한국 고객들도 많으시고. 예. 근데 이제 좀 이른 오전 시간 11시쯤에 불고기가 당기네. 그러고 이제 그 집에 갔더니 네. 그 오전 점심 시간은 다 중국 관광객을 위해서 단체 관광만 받는데 아, 그 네. 서빙도 힘드니까 개별 고객이시면 오늘 못 들어오십니다. 장사 안 합니다. 자리가 있는데 못 들어온다고요? 네네. 거기서 뭐 일단은 얼마나 기다려야 밥을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참 오래 거래한 단골 식당인데 오랜만에 왔는데 중국인 전용 식당이 돼버렸구나. 네. 왜냐하면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 불고기라든가 한식들 주로 먹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이 내수 이 국민들이 조금 섭섭한 이 헛발걸음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이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알아서 서로 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그렇게 이제 전환하는 경우에는 업소에서 기존 단골들이 또 아쉽지 않게 좀 구획을 나누거나 혹은 저희는 그냥 외국인 전용 업소가 돼버렸습니다. 네. 하고 홍보를 하거나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중국 관광객도 불편하고 또 우리나라 이제 이 단골 고객들도 불편하면 예. 사실은 이게 장기적으로 좋은 영업 방식은 아니라는 생각을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누구에게도 불편이 없도록 좋지 않은 서비스 마인드가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지금 뭐 식당에서의 개선책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전반적으로 지금 유커 관광객들을 좀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이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해결책, 개선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우선은 이 부분은 두 군데의 이제 이 노력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예. 정부 당국입니다. 출입국 관리부터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정해진 동선이 있어요. 이분이 내수 이 국민들하고는 다르게 이분들은 철저하게 주로 단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20, 30대 젊은 유커들은 혼자 자신들이 인터넷으로 찾아본 동선으로 소비를 하러 들어오기도 해요. 예. 네. 근데 먼저 정부 차원에서 치안 문제, 이분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 문제, 그다음에 들어왔을 때 이러한 분들이 주로 모여 있는 곳에 가이드를 잘하기 위한 문제들, 예. 그다음에 상권에서
어쨌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아까 이 의료 분쟁을 비롯해가지고 네. 포함해서요. 예.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관광공사와 지금 우리나라에 관광협회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명 또는 연간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는 게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이 6대 동선, 교통 문제라든가 택시 고객으로서 분쟁이 많이 생기거든요. 또는 이제 커피숍에 갔는데 랭귀지가 안 되는 문제가 터지거든요. 또는 중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중국어만 연습을 했는데 말레이시아 분들이라든가 인도네시아 분들이 오면은 외교는 비슷한데 예. 중국어가 안 통하니까 답답해해요. 이럴 때도 영어로 전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학생들조차도 랭귀지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적어도 네.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는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굉장히 수준이 좀 미약한 부분들이 있고요. 혹은 노력은 하지만 균형이 아직 안 잡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당국과 협회 또는 이제 업계 종사자분들의 모임과 하나는 정부 당국이 철저한 공조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일종의 컨소시엄 형태의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노력들이 조금은 더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좀 빠른 노력들이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